자,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방정식 중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이항을 했을 때 좌변이 1차 식으로 정리가 돼서 1차 식은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이래. 활용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걔가 누구인지 배웠고 풀이하는 것도 배웠어? 활용이란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라야.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렵게 말한 거고 그냥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지? 문장재수와 그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문자라고 두고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1차 방정식을. 세워서 그거를 풀어내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거를 네모, 세모, 별 이렇게 뒀을 거야. 이제는 문장을 읽고 그거를 식으로 세워서 우리가 풀어낸다 이런 의미니까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활용은 사실 개념이 크게 없어요.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여기서는 X를 정한다. 즉 미지수를 정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X 정하기, 미지수 정하기. 왜냐면은 꼭 X라고 둘 때도 있고 A, B, C 문자 다 쓸 거야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 세우기. 3단계가 뭐냐면은 방정식 풀기. 네 번째가 검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정식에다가 X값을 구했잖아. 그래서 그 방정식에 다시 X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1학년 시험이 있을 때는 이거 무조건 나왔어. 문제에서 마지막 서술형에 1학년 1학기 마지막 서술형에 뭐가 나오냐면 서술형을 4단계를 활용하여 정리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1학년 1학기가 실이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 방정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서술형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산식을 많이 쓸 일은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서술형 4단계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꼭 요렇게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를 읽고 미지수 정하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을 풀어내고 마지막은 가능하다면 검토까지 하는 것이다. 네, 쓸 일은 많이 없다. 그리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원식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갈 건데 그거는 활용 두 번째 할게. 여기는 활용 1이야. 뭔 차이냐? 활용 1, 2가 뭔 차이냐?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너네가 항상 많이 틀리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어려운가? 자, 볼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1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밑줄 쳐.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세 홀수. 자, 예시로 내가 수를 보여줄게. 이거는 여러 개 보여주고 올게. 연속하는 세 홀수에서 연속하는 세 홀수를 내가 임의로 3, 5, 7을 놨어.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를 보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어. 가운데 수를 만약에 X라고 두고 싶어. 가운데 수를 X라고 두게 되면 앞에 있는 수는 뭐야? 가운데 수보다 2가 적고요. 여기 있는 수, 오른쪽에 있는 수는 가운데보다 2가 많죠. 그러면 연속하는 단어로 바꿔볼게. 연속하는 짝수로. 자, 연속하는 짝수 2, 4, 6이지. 그치? 가운데를 X라고 두면 앞에 있는 수도 가운데보다 2가 적고 뒤에 있는 수는 가운데 수보다 2가 크죠. 자, 연속하는 홀수, 연속하는 짝수 둘 다 가운데를 X라고 두면 앞뒤가 2가 더 적고 2가 더 많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너네가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만 식을 놔도 답을 구하면 이쪽에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면 나올 거야. 고등학교 가면 사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르게 또 표현하는 게 있지만
얘는 그렇다. 중학교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였어, 만약에. 그러면 3, 4, 5잖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1씩 차이가 나죠? 가운데가 있으면 여기 하나가 적고 여긴 하나가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가운데 말고 제일 작은 거를 x로 두고 싶으면요. 연속하는 건 똑같아. 여기 x잖아. 그러면 하나씩 많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많고 하나가 또 많아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요거는 내가 무엇을 x라고 두느냐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값은 같게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 연속하는 세 홀수인데 연속하는 세 홀수를 할 건데 가장 큰 수를 x라고 구하래. 그러면 사실 가운데 수를 x라고 두고 나중에 2를 더해서 큰 수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두겠다 하셔도 돼요. 나의 추천은 그냥 가운데를 x로 두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 내가 두 가지로 보여줄게. 첫 번째, 가운데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큰 거를 x라고 놨어. 그럼 요 다음 거는 x보다 2가 적을 거고 요 다음 거는 얘보다 2가 더 적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하는 세 홀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래.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 69래. 그러면은 계산하면 동량 쭉 풀어주면 x 3개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은 69. 그러면 3x는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6이니까 75. x는 3, 2, 6, 3, 5, 15. 가장 큰 거는 25. 이렇게 구해도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만약에 가운데를 x라고 놨어. 그럼 여기는 x보다 2가 적을 것이고 여기는 x보다 2가 많겠죠. 근데 방금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랬어. 그러면 더해서 이게 69래.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3x는 뭐가 나오는 거야? 69.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23. 근데 얘는 가운데였는데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미지수를 다른 걸 놨지만 결론적으로 값은 어떻다? 같다. 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운 김에 그냥 다 지울게.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2번 자릿수 문제인데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10의 자리는 뭔진 모르겠지만 1의 자리가 8이래. 그러고 나서 자연수가 있다. 한번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보다 이만큼 작대. 여기는 이 자연수를 쓰라고 했어. 자, 보세요. 숫자로 쓰면 28이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8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면 x8이니까 얘를 그럼 과연 이렇게 써야 하는가? x8, 이 자연수를 표현할 때 아니지. 왜냐면은 우리가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에서 숫자랑 문자 사이에 이렇게 쓰면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고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건 x랑 8을 곱했다는 뜻이야. 물론 순서도 엉망이지만 곱했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전개식으로 쓸 거야.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죠. 얘는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 즉 10의 자리가 2개 있는 거고 1의 자리가 8개 있는 거를 더한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x, 8 이거 두 자릿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가 10의 자리니까 10의 자리가 x개 있고 1의 자리가 8이니까
10x 플러스 8 요렇게 쓸 수 있다. 전개식으로. 그래서 이 자연수는 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에다가 세배하라고 했으니까 괄호 쳐줘야지. 그러면은 쭈루룬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이제 풀면 돼요. 자, 정리하면 좌변은 10x 플러스 8은 곱하기 3 분배하시면은 3x 플러스 38에 24 마이너스. 항상 이항하기 전에 정리 먼저. 자, 좌변 10x 플러스 8은 3x 플러스 22.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x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7x는 14가 되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뭐다? 2다. 근데 여기서 10의 자리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 28인 거 모르고 한 거야. 그냥 한 건데 28 나와서 답은 28이었네. 답은 28이에요. 자, 3번 보실게요. 3번. 3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차는 26살이고 끊어주세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6살이고 끊고 7년 후 밑줄 쳐. 7년 후 밑줄 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보다 5살 더 많아진다고 한다. 끊어!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세요. 밑줄 쳐.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주세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 현재 아버지의 나이 밑줄 치고 X 밑줄 치고 밑에 X 쳐줘. 이렇게. 현재 아버지의 나이.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우리가 X라고 들 거야. 그러면 이제 현재 아들의 나이. 현재 아들의 나이는 뭐야? 아버지랑 26살 차이니까 아버지의 나이에서 26살을 빼주면 아들 나이가 나오지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7년 후야. 아빠도 7년 후니까 나이 먹고 아들도 7년 후니까 나이를 먹었겠어. 근데 문제에서 7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이라고 했어. 아들의 나이, 이게 현재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 더 많아진대. 한글을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 쉽다, 그지? 이제 자동으로 한글을 수학적 기호로 바꿨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이제 풀면 되죠. x 플러스 7은 2. 요거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19 플러스 5. x 플러스 7은 2x 마이너스 38 플러스 5. 이항하기 전에 정리부터 해주면 2x 마이너스 33. 그러면 x는 40. 아빠는 40살.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어갈게요. 4번. 활용 나오면 도형은 뭐 필수로 나오지. 활용에서는. 자, 둘레가 36c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가 세로보다 짧아? 그럼 이거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만 우리 그림 그리면 조금 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냥 직사각형 그려보는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구하고자 하는 세로를 우리가 x라고 두면 되지. 그리고 윗줄에 나와 있어.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2배만큼 3cm가 짧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세로를 구하라고 해서 세로를 x라고 놨는데 가로는 세로의 2배보다 3이 짧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래서 맨 앞에 둘레가 36이라 그랬거든. 둘레가 36이라는 건 뭐야? 가로, 세로 다 더하면 둘레 36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식을 쓸 때 가로 더하기 세로 2배 하면 36이라고 쓰는 게 원래는 맞다. 근데 약간 야매로 빨리 하는 걸 원하면 둘레가 36이라는 건 뭐야?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반띵하면 18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 18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이거 뭐 양변을 2로 나눈 거 똑같은 거지 뭐. 이제 동양계산하면은 3x는 2항 21, x는 7cm. 지금 보니까 3cm 짧다는 얘기지 더 짧다는 얘기는 아니었네. 뭐 어쨌거나 됐죠? 세로 7. 그 다음에 5번 과부적도 이거 별표 쳐, 별표. 과부적도 많이 나와. 이거는 과부적 문제는 2학년 때 또 나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나와. 중2 때 나오고 고1 때 나오고. 그래서 많이 해놔야 돼요. 과부적 별표 쳐놔.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자루씩 5자루라는 연필의 개수를 언급을 했어서 5자루라는 연필의 개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10자루가 남고 끊어. 10자루가 남고 끊어. 자, 두 번째 6자루씩 학생에게 나누어주면 5자루가 부족하다고 한다. 끊어.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거는 개념원리 예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x라고 두어야 하는지를 넌지시 준 거야. 1번 학생 수를 x라 할 때 방정식을 세우래. 근데 이게 없어도 우리는 무엇을 x라고 둬야 되는지 찾아야 돼. 문장을 읽었을 때 봐봐. 연필과 연필수, 학생수 둘 다 나오는데 연필수는 몇 개씩 몇 개가 납니다. 몇 개씩 몇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언급이라도 있는데 학생수는 봐봐. 전혀 어떠한 개수의 언급이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면은 이렇게 이런 방법 없는 주제를 x라고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x를 학생수라고 둔 거야. 그리고 봐봐. 첫 번째 줄이 5자루씩 학생 X명에게 나눠준 거잖아. 5자루씩 학생 X명에게 나눠준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연필수를 식을 세울 수 있다. 연필수. 첫 번째 슬러시에 그 문장 있지? 5자루씩 X명에게 나누어주면 10자루가 남는데 나누어준 것과 남는 거를 합하면 원래 연필수. 두 번째, 6자루씩 X명에 나누어주면 부족하대. 뭐가 부족해? 5자루가 부족하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없다는 거야. 사실 이렇게 못 나눠준 거야. 여기서 5개를 빼야지. 그러면 얘도 연필수, 얘도 연필수. 어때? 같은 연필수. 자동으로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 문장을 정리했을 뿐인데 그냥 식이 자동으로 세워진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학생수를 구하라 라고 방정식을 세우고 학생수를 구하래. 그럼 방정식 세우고 이항하고 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니까 x는 뭐야? 15명이 되겠다. 그치? 15명. 근데 이거는 1단계적인 문제고 사실 문제에서는 학생수만 구하는 게 연필수 구하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에서 연필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만약에 연필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x는 15를 여기다가 넣던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5 곱하기 난 여기다 대보라면 5 곱하기 15 플러스 12니까 몇이 되겠어? 85 자루가 되겠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6번 유형. 자, 6번 G중학교에서 이거 증가감소 이것도 별표. 사실 5번 유형부터는 쭉 다 별이야. 5번, 6번, 7번, 8번 전부 다. 5번, 6번, 7번, 8번 다 많이 나와. 자, 6번. G중학교에서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 남학생 수는 6% 감소했다. 끊고. 작년에 전체 학생은 850명이고, 끊고. 올해는 작년보다 19명이 증가했다고 할 때 끊어. 자, 이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런 증가 감소 문제 나오잖아. 작년, 올해,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뭐 수학을 외우면 안 돼 라고 표현을 하지만, 문제를 잘 이해를 해서 너희가 미지수를 잘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잘하는 애들은 뭘 해도 돼. 근데 우리 알잖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정말 극소수야.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문장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팁을 주자는 거야. 나는. 그래서 보통 이런 작년, 올해, 지난달, 이번 달, 이번에 뭐 지난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99%가 다 작년, 지난달 거를 X라고 놔야 돼. 그래야 너희가 식 세우는 게 편하다. 그리고 X를 둔 다음에 증가 감소된 모든 인원수를 구하려고 하지 마. 숫자는 항상 얘기하지만 숫자는 작을수록 너희가 훨씬 이득이야. 너네 계산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숫자는 최대한 작게 잡아야 돼. 자, 볼게요.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있어, 이렇게.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있는데,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주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자, 그러고 나서, 작년 전체 학생 수가 85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850명에서 여자를 빼면 나머지가 남학생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거기에서 작년보다 8% 증가했대, 올해는. 자, 잘 봐. 남학생이 850-X명이야. X명인데 이거의 8%. 이거를 100등분한 것 중에 8%가 증가.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남자, 여자가 바뀌었네. 미안. 어디 갔어? 여학생이 8% 증가했어? X명의 8%가 증가한 인원수만 찾은 거야. 증가를 해서 원래 있던 애들과 증가한 인원수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진짜 증가한 애들만 찾은 거야. 두 번째는 남학생은 6% 감소했대. 남학생 수는 850-X명인데 이거의 6%가 감소했대. 6%가 뭐야? 있는 인원수를 100등분한 것 중에 6%란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찾아야 한다. 해서 작년은 이렇게 봐봐. 증가한 인원수와 감소한 인원수를 찾았더니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보다 이게 19명이 증가했대. 다 합쳤더니 식이 훨씬 간단하죠. 근데 우리 보통 앞에 있는 X에는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더 간단하다. 자, 이런 경우 얘를 분배해서 약분하려고 하지 마라. 분수기 때문에 등호를 중심으로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수를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8x 마이너스 6, 850 마이너스 x, 1900 이렇게 풀면 되죠. 8x 마이너스 0, 6, 5, 30, 6, 8에 48 플러스 6x는 1900, 14x는 요거 하면은 5100이니까 6, 7000 X는 뭐지? 2500.
500명. 정리. 자, 7번째. 해도 질문 나오는 것들. 활용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해도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원가 정가 문제. 요거 원가 정가 문제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문장을 읽고 요 세 가지만 정리할 수 있으면 식이 금방 나온다. 자, 첫 번째가 원가. 두 번째가 정가. 세 번째가 판매가. 자, 원가, 정가, 판매가인데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문장을 끊어서 문장을 정리한다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식이 나와. 자꾸 뭔가 식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더 어려워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선물 세트의 원가에, 일단 원가가 안 나왔어.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끊어! 자, 원가가 안 나왔는데 원가에 얼마큼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끊어. 그게 정가야. 세 번째, 이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끊어. 그치? 정가로 판 게 아니야. 600원을 거기서 더 할인해서 판 거야. 그게 판매가야. 두 번째, 원가에 10% 이익이 생겼다? 끊어. 봐봐. 그것도 판매가야. 원가에다가 10% 이익이 생겼다? 무슨 말이야? 원가에 10% 이익 붙여서 판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세트의 원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준다. 즉, 원가를 X라고 두고, 정가는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즉, 원가에 20%를 붙였어? 원가를 100%로 기준형을 놨는데 거기 20%가 이렇게 더 붙은 거야. 몇 프로야? 120%지. 120%지. X의 120%지. 근데 수가 크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를 약간 약분해서 간단한 수로 표현하면은 5분의 6X가 정가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600원을 할인했대. 이게 정가인데 여기서 600원을 할인했대. 그리고 원가에서는 10% 이익을 줘서 원가에다가는 10%를 붙인 거와 같아. 그럼 110이지 뭐. 얘도 판매가, 얘도 판매가. 어때? 같죠? 같은 판매가.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같은 판매가. 즉 봐봐. 문장을 정리했더니 자동적으로 식이 나오리라. 그러면 이제 이거 약분하면 간단하게 써주면 5분의 6x 마이너스 600은 10분의 11x.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네. 양변에 10을 이렇게 곱해주면 약분하니까 2, 6, 12x 마이너스 6000 11x.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이니까 x는 6,000, 원가는 6,000원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활용. 첫 번째 활용은 이게 마지막 문제. (8번) 1에 대한 문제. 지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5, 6, 7, 8 이거는 중2, 중3, 고1 계속 나와요. 뭐 그래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님들은. 슬픈 현실이죠. 하셔야 합니다. 지금 못하고 나중에는 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 right now. 봐봐. 자, 8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이 혼자 하면 3시간, 동생이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린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일을 완성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봐봐. 완성한대. 원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요걸 색칠하는 일을 할 거다. 몇 조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조각이지, 그치? 8조각 중에 내가, 봐봐. 나 일할 거야. 요걸 이렇게 색칠하는 요 일을 했어. 나 얼마큼 일했어? 8개 중에 1개 칠하는 8분의 1만큼 일했지.
자, 또 일하러 갈게. 또 여기다 보면 여기를 칠했어. 요만큼을 더 칠했어. 그럼 나 얼마큼 일했어? 얼마큼 일했어? 8개 중에 2개 칠하는 일을 했지. 자, 만약에 내가 요만큼을 칠했어. 요만큼을. 그럼 뭐야? 8개 중에 6개 칠하는 일을 했지. 자, 페인트 칠 다 했어. 다 끝났어. 나의 일을 끝났어. 그럼 뭐야? 8개 중에 8개. 1이죠,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을 완성했다라는 건 실제로 너희가 값이 몰라. 그 1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1의 양이 정확하게 실제 수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비율로 표현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1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게 실제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완성을 했어? 1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애들이 보통 1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 1. 자, 1을 완성하는데 1은 뭐였어? 형이 혼자 하면 3시간.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일한 양을 구해볼까? 1시간 동안 일한 양. 형은 1을 완성하는데 3시간으로 쪼개면 되지. 그럼 몇이야? 3분의 1만큼 일한 거고. 동생은 1을 완성하는데 6시간 걸렸대. 그럼 1시간 동안 6으로 쪼갠 거니까 6분의 1만큼 일한 거야. 이게 1시간 동안 일한 양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완성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둘이 함께 일하는 거야? 함께 완성하려면 몇 시간? 그러면 우리 무엇을 X라고 놔야겠어?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을 X라고 놔야지. 아마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을까? 맞네. 2번에 둘이 함께 X시간 동안 일하여 완성했다고 할 때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어. 자, 1번은 전체 양을 1이라 할 때 왜 1이라고 두냐면 아까 설명해 준 대로 우리는 비율로 보자는 거야. 실제 값을 모르니까. 둘이 1시간 동안 일한 양을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이렇게 X라고 두자.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1시간 동안 둘이 같이 하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게 둘이 1시간 동안 같이 일한 거야. 근데 몇 시간 동안? X시간 동안 일을 해서 완성을 한대. 끝! 방정식을 다 세운 거야. 겁나 쉬워요. 천천히 하면. 근데 급하게 이제 처음부터 식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렵지. 일단 얘는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니? 6분의 2니까 6분의 3, 2분의 1이네.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2. 즉, 둘이 2시간 일을 하면 할 수 있다. 활용은 여기까지. 두 번째 활용은 다음 시간에.